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양 증시 모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오후 시장에 좀 접어들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코스닥은 0.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이처 측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부정을 좀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렸던 것처럼 대정화금이라든지 유니테스트, 신성델타테크 이런 기업들 모두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인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들보다는 증시도 이제 바닥을 다지며 다시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다음 새로운 좀 주도주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손바뀜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강의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적일 텐데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진 기업이거나 또는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2분기에 실적이 좋아져서 다시금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 그쪽으로 조금씩 어떤 수급이라든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업종 둘러보기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월등히 잘 나와준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컨센 대비해서 많이 부진했던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업종 내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을 지금 잘 하는 게 결국엔 또 3분기 어닝 시즌까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접근을 하느냐, 이게 또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또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 또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분기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힌트를 왜 드리냐면 HTS를 열어보면 종목 클릭하면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뉴스들을 보면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결국 어디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서 반기보고서를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사업의 내용에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발품은 파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찾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한 가지 특징 또 기업을 얘기 드려보자면 3기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인데 이쪽 섹터도 지금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은 주가가 어저께 거의 하한가 가까이 내려간 기업도 있었고요. 결국 3기라는 기업은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자회사, 계열회사라고 할 수 있는 3기 EV가 3기 EV가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관련 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무상증자도 사실 강의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식수를 좀 늘리고 회계적으로 잉여금을 자본고에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과연 어떤 업종 내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차트 위치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둘러보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채널 추가하시면 장전에 제가 이제 시장 브리핑 내용들을 좀 같이 드리고 있어요. 유가, 환율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강화될수록 증시에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유가가 높아진다는 건 중국 경제가 회복되거나 또는 타이트한 공급이 좀 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시장 브리핑 내용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2분기에 실적 잘 나온 호실적주 리포트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적으로 실적 좋은 기업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도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푸시 알림 드리니까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죠?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그렇죠? 채널 추가하는 거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답신이 가고 문자함에서 파란색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영상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혜택들 다 100% 프리 무료입니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 좀 얘기 드렸고 업종 둘러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는 최근에 안 다뤘던 업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과 방산 쪽 관련된 기업들 한번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4분기와 이번 1분기 때 실적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실적이 좀 회복하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 기업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기업을 좀 보게 되면 최근 좀 차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화면 좀 보게 되면 여기에 공백 자리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갭이 있죠, 갭. 그렇죠? 왜 이때 갭 하락을 했을까요? 네. 주주들한테 투자 좀 다시 해주세요.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상증자 안에서도 특정 주체인 제3자 배정이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을 텐데 주주 배정이었어요. 그만큼 약간 시장에서는 실적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주주들의 손까지 벌려? 그러니까 한번 호되게 매를 맞았었죠. 근데 보시게 되면 그 뒤로 조금씩 그렇죠?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닥 한번 만들었고, 그렇죠? 유중 이슈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지금은 어느 자리인가요? 예,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위로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데이터를 한번 볼 텐데요. 인텔리안 테크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회사 실적은 여기가 80억 정도가 나왔어요. 80억 정도 더 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지만 회복할 만한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이때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300억대 또 아마존 프로젝트로 참여되는 공급 계약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80억 정도, 그죠? 78억 정도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어떻게 보면 4분기로 갈수록 이 우주항공 쪽은 성수기로 좀 진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바닥이었고 더 좋은 실적들을 3분기와 4분기에 낼 수도 있다는 거죠. 투자 잔고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는 2분기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요 유중에 대한 이슈는 이미 무마시키면서 지금부터는 그렇죠? 여기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92,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면서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한 300%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량 제가 강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주가의 상승과 비례할 수도 있다는 걸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 항공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업데이트가 또 안 됐을 것 같아서 하이즈 항공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한번 업데이트 됐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너무 바빠서 이 상장회사의 모든 데이터들 좀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기 보고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반기 보고서 들어가면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6억 나왔습니다. 16억.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1분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적자였어요. 그렇죠? 그럼 올해 상반기 누적 10억인데요.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 여자리 10억 정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한번 볼게요. 그렇죠? 주가도 기준선 돌파하면서 그렇죠? 지금 캔들이 단기 평선을 돌파하고 있고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고점 돌파 자리, 그렇죠? 이 자리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440원 돌파하면 수급같이 같이 몰린다. 그러면 강한 또 한 번 슈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비행기를 만드는 제조사한테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티어 1 그룹과 티어 2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티어 2 그룹은 비행기에 들어가는 시트라든지 그런 기자재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티어 1 기업은 동력 장치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하이즈는 티어 1에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즈 항공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 인텔리안 테크와 하이즈 항공 쪽 얘기 드렸고, 방산 쪽에서는 제가 현대 로템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보게 되면 딱 이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자리죠. 그러니까 올해 4월달 시세가 분출되는 첫 장대 항공, 그렇죠? 여기에 시가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정확히 현재 가격 부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대 항공의 시가와 중심값과 종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얘기 드렸죠. 지금부터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또는 그렇죠? 또는 이 지지선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선 다시 위로 상향 돌파할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내리막 구간에 있는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한 기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2분기 때는 매출액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성장을 해준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2,100억 정도. 이 정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꽤나 큰 폭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눌린다 했을 때 이럴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기에는 충분히 또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업종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과 방사는 사실 너무 쉬웠던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쪽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물론 이제 오늘 에코프로 기업이 좀 주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와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자주 사례 기업으로 가져왔던 기업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업은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의 이번에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774억 원 영업이익이 이번에 나왔고요. 상반기가 47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이 나온 기업이죠. 그러면 이 상반기 실적을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약 1200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작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을 걷어낸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 따라서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가는 척 하더니 다시 한번 눌러줬어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포인트는,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은 첫 번째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지면서 바로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연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글로벌 EV 업체한테 하 스태핑을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이 굉장히 많이 가동률도 높아진 상태고 또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반비가 많이 적어지면서 원가도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2분기 때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한 7, 80% 정도 높아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가 지금 2분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라는 건 상반기 누적 실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작년 한 해보다 이미 상반기 실적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죠. 명신의 산업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다음 기업은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때 2차 전지 쪽 섹터 시세가 났을 때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요. 동반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보게 되면 명신산업처럼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닥을 오늘 눌리면서 만들었는데 이전 저점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탑머티리얼도 다시 한번 또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 회사의 실적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간 영업이익 정도를 이미 상반기에 거둬냈습니다. 100억 넘는 실적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거둬냈어요. 명신산업처럼. 근데 주가는 눌리고 있다? 그러면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그대로다? 이거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가를 눌리고 있는데 뭐 대외적인 악재도 없고 별다른 이렇게 이슈거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눌린다? 이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열심히 나눠서 모아가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기업들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엠플러스라는 기업까지 보면서 이제 히든공략주 리뷰 드리고 히든공략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엠플러스라는 기업은 사실 주가가 못 갔어요. 2차 전지 주가 움직임 나왔을 때. 근데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됐을 텐데 이 자리가 13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 보면은 그동안 연간 영업이익으로 최대치를 벌었던 게 2020년에 100억이었어요. 그럼 지금 상반기만으로도 130억이 넘는 수준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좀 강한 흐름들에 있죠. 그렇죠?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보시면 기준선을 다시 한번 위로 돌파하면서 추세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밑꼬리가 계속 달려요. 밑꼬리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이런 기업들은 단기 평선을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보시면 이 추세를 안 깬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주가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게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대에서도 실적 나온 기업들 위주 접근하세요.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이 5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 물론 이제 2차 전지 섹터라는 게 그만큼 너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섹터이기는 하지만 기왕지사 똑같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멀티플이 싼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높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업종 둘러보기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히든공략주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난주에 이제 히든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네, 종목명은 GNBS 에코라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가는 제가 23,000원 정도 딱 업황 눌러주면서 이 회사의 주가도 23,000원 딱 찍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제가 그때 얘기 드렸을 때 상반기 실적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상반기 기준으로요. 근데 이 회사의 모멘텀이 뭐냐? 그죠? 태양광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카펙스 투자가 하반기로 가면 늘어갈 텐데 거기에 반도체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유해가스를 잡아주는 스크러버와 칠러라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얘기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3일이었을 텐데, 그렇죠? 8월 3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딱 주가는 23,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깨지 않고, 그렇죠? 잘 지지받으면서 26,000원까지 올라갔죠. 오늘도 시장 따라서 밑꼬리를 달리고
전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단기평선 위에서 종가도 또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회사 상장했을 때 당시에 시초가가 31,200원이에요. 31,200원. 근데 31,2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 13%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충분히 업사이드도 한 3만 원 이상까지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리뷰를 드리면서 태양광과 반도체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리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시 또 히든 공략주, 또 실적도 좋은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좀 공부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아까 2차 전지 섹터에서 얘기 드렸던 기업입니다. 엠플러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한 15,500원 이하부터는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15,500원부터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 그렇죠? 여기 밴드 안에서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실적은 너무 좋고요. 그렇죠? 수주 잔고 또한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지난해 매출액보다 높은 수주 잔고가 쌓여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이고 실적 대비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 거죠. 이 회사 밸류 평가를 하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보다는 하반 경직선 튼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살아날 때, 그쪽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때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폭은 여타 다른 회사들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500원 이하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500원 정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800원까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 매집봉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15,500원,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한 두세 번 나와서 사시면서 매수가를 15,500원에 맞추겠다라는 전략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 둘러보기라든지 히든 공략주 리뷰, 그리고 새로운 히든 공략주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째 강의고요. 실적주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좀 주제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헌터 방송에서 사실 1년 넘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분명하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파동의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만약에 방송일 날 주가가 이렇게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에 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건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적의 절대적인 규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1조 원 영업이익을 거뒀던 회사가 5천억 원 거뒀다고 했을 때 이런 A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1분기 때 10억을 벌었는데 2분기 때 2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기 제가 살짝 빼놓긴 했지만 실적 성장주입니다. 네, 실적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건데 성장률 계산해 보면 첫 번째 기업 절대적인 실적의 규모는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B 회사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거의 한 25배 정도 큰 회사죠. 근데 성장률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50% 성장을 한 거고요. 그렇죠?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B라는 회사는 10억에서 20억이 됐기 때문에 성장률이 100%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잘 나왔네 라는 개념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과연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강의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끝났죠. 근데 지금 시장은 굉장한 손바뀜이 나온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어요. 이 뜻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결국 새로운 뉴 라이징 스타를 원할 텐데 어떤 기업들일까요?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저는 이제 많이 다 이제 필터를 시켜서 추려놨어요. 그런 것들 제가 리포트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또 찾을 수 있는 조건 검색시 영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채널 추가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니까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는 노란톡 들어오는 푸시와 알림을 드릴 텐데 좀 더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그리고 저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기업들을 제가 이제 방송을 한 1년 반 정도 이제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요. 종목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적이 꾸준히 성장한 회사는 몇 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또 강의했던 것도 중에 하나가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 호재도 많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제가 그런 종목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연 여러 번 파동을 만들면서 또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실적 성장주들이 어땠는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말미에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작년입니다. 요거 영상을 찍었던 게 방송이 됐던 게 작년 9월 17일입니다. 1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당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조선 섹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하이텍 같은 경우는 본행제 기업이죠. 네. 본행제가 어떤 기업이냐? 그죠? 요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러시아가 가스 밸브관을 잠궜죠.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러시아는 그 천연가스를 무기화시켜서 유럽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천연가스 안 쓸 수 있나요? 써야죠. 그러면 카타르에서 나오는 LNG, 미국 향에 나와서 북미에서 나오는 LNG들을 뭐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배입니다. 근데 배 안에 들어갔을 때 초저온 상태로 천연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초저온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바로 본행제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 잘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밸류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세계적인 본행제 기업 뭐가 있을까요? 한국화본과 동서나이텍이 있겠죠. 두 개 기업 모두 실적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서나이텍인데 이때가 제가 방송을 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사실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보다 주가는 빠르게 회복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3분기, 그렇죠? 22년 3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많이 턴어라운드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계속 못 맞췄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수주잔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을 통해서 배에 천연가스를 실어서 보내주는 비중이 많아지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본행제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거 없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주들 보면 삼성중공업 1분기, 2분기 실적 좋았어요. 그렇죠? 거기 그러면은 이 회사 보게 되면 당연히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따 공시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선 섹터 사이클 맞물리면서 올라갈 때 동사도 1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재무 안정성이 튼튼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사셨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결국 실적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 1년이라는 물론 사실 이게 좋은 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시간, 기회,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이런 분들이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적자 기업 투자하지 마세요. 실적이 계속 역성장하는 기업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죠? 수주잔고가 높은 기업은 뭐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수주잔고는 뭘까요? 이제 계약을 해놓고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작년 9월 당시에 이미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기간 조정과 횡보는 오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오늘 강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실적 주주들한테 언제나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뭐 이때 보면 기억나시나요? 이런 슈팅이 나왔던 거는 한국화본이 공장 화재가 나면서 반사이익으로 올라갔고 사실 그런 뉴스긴 했지만 제가 강의 드렸던 포인트 뭐였죠? 매집봉, 그렇죠? 매집봉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300%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영망청 캔들이고 몸통이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동성화인텍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53억 원이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23억 원이에요. 곱하기 2해서 하반기도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숫자가 얼마 될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성장하나요? 지금 현재 주가가 눌러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전력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가지고 계신 종목이 못 올라갔다? 그건 잘못된 투자죠. 그렇죠?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0%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게 그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안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제가 방송하고 1년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실적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2분기 실적도 컨센 대비 잘 나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실적도 안 좋고 부채 기업이거나 부실한 기업들
그런 거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절대 계좌한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투자 방법도 잘못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올해 초에 있었던 공시예요. 보시면 6월 달에 아마 공시가 나왔을 텐데 이 회사가 지금 수주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4,400억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 작년 한 해 매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2023년부터 올해 6월부터 2027년까지 그렇죠? 4년 동안 걸쳐서 인식할 겁니다. 그럼 이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연간 1,000억 원씩 인식할 수 있는 매출액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조선주들 수주 계속 잘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본행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금 전에 차트 화면 넘어가서 한번 올라갔다 눌러주는 이런 자리, 그렇죠? 차곡차곡 좀 분할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확률 높게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성장하는 회사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업인데 안 가요, 전문가님. 그런 기업들 보고 있으면 실적이 밀리고 있는 기업이나 적자 기업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기업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계좌가 수익률이 우상향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거는 되게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4천억 원 수주를 한 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잘 반영되면서 이번 3분기에도 2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내줄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QOQ로 전분기 대비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얘기 드렸던 기업이고 TNL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 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부터 이번 2분기 때 보겠습니다. 보시면 126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고, 이 회사의 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보세요. 평균적으로 70억 정도? 한 70억에서 85억 정도까지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컨센서스는 90억이었어요. 근데 32억밖에 잘 안 나왔네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시장 추정치보다 30%나 잘 나온 수치예요. 굉장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죠? 70억 정도인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 회사 한번 볼게요. 제가 이때가 이제 방송을 했을 때고 주가는 그냥 횡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한 차례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죠. 한 차례 롱텀의 긴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70억, 80억도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그 전년에는 실적이 살짝 부진했어요. 뭐 원자재 가격 인상분도 있었고 인건비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70억 정도 찍었던 회사가 지금은 120억 정도 되는 분기 영업이익을 찍을 수 있는 레벨업이 된 회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 움직임이 여기서 한번 시세를 냈었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그렇죠? 눌러준다고 했을 땐 관심 있게 봐야죠. 주가는 눌리는데 실적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받쳐주면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기업 얘기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우선 이제 치료제 관련된 배합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존 피부 치료제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 카테고리 1등 기업한테 이 창상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TNL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미국 아마존 1등 기업한테도 공급하지만 유럽, 그렇죠? 영국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공급 계약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너네가 이 미국 고객사로 얘기를 할게요. 이 미국 고객사가 공급 계약을 할 때 TNL은 이렇게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니네가 제품을 팔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무조건 300억 니네가 사가. 이게
슈퍼올이죠. 그죠? 반도체 이제 AS 그 EUV 장비 만드는 회사도 슈퍼올이라고 하잖아요. 이 회사도 슈퍼올입니다. 예. 실적이 너무 좋기도 하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분기도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이때 당시보다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가 눌리고 있고요. 보시면 장기 평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좀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제가 판단하는 기준 하에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100개 정도 내외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대비해서는 채 5%가 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상장 회사가 2,300개 했을 때 10%면은 230개 정도가 될 텐데 그게 절반이니까. 그렇죠? 한 4%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도 지금 좋은 주가 지수 변동성이 너무 큰데 이런 종목을 투자해도 될까 말까인데 적자 기업 투자하고 있거나 반성하셔야 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짝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오셔서 좀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에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문자 회신이 가니까요. 편하게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수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계좌를 올려주는 건 그렇죠? 계좌의 수익을 올려주는 건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뛰어난 종목을 접근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호실적 리포트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 찾아주는 조건 검색 시 영상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다 무료로 드린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오셔서 다 채널 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다 드릴게요. 그리고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주의만, 마음가짐만, 마인드셋만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렸고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NL 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수익성이 120억까지 높아지는 건 하나의 제품을 공급했을 때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고마진 제품군의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리포트 보시면서 그냥 넘기시죠. 근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돈 되는 정보거든요. 판가를 높인다, 고마진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다, 제품 믹스가 되고 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런 것만 아셔도 충분하게 좋은 기업들 선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네. 채널 추가하시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은 이제 작년 10월에 얘기 드렸던 기업이에요. 예,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이고 오늘 제가 우주항공 방산 얘기 드릴 때 얘기 드렸던 기업이고 영업이익 그죠? 아까 80억 정도 나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고요. 컨센서스는 70억. 그죠? 대략적으로 컨센 대비해서 10% 정도 잘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어닝서프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 추정치보다 잘 나오면 좀 높다라고 얘기 드렸을 텐데 한 10% 정도는 나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기억나시나요? 그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이제 우주항공이나 뭐 테슬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좋았었죠.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4분기까지만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뭐 수주된 것도 매출로 인식되기도 시작했고요. 근데 이런 방송일 이후부터 주가는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한 7, 80%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1분기 1Q 실적이 무너지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갭이 하나 크게 나왔는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는 뭐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상이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있는, 돈을 내고 보상이 있는 유상증자. 근데 그걸 또 주주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불안한 거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1Q 실적도 안 좋았는데 유증 공시를 하면서 불확실성 더 키웠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오늘도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2Q 실적이 3Q, 이번 3분기와 4분기까지도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는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유증 관련된 부분들이 좀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미 뭐 상장됐고 그 매물들도 다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난티라는 기업이고요. 올해 제가 이제 1월 정도,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아난티 실적을 보게 되면 1,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1,800억 정도. 근데 제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뭐 숙박, 뭐 호텔 기업하면 이제 호텔신라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삼성 계열의 호텔신라인데 보통 어느 형태로 영업을 하죠? 공간을 빌려주고, 그렇죠? 숙박 장소를 빌려주고 숙박료 비용을 받는 구조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난티라는 회사는 절반 정도는 리조트를 만들어서요. 리조트를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빌라주드라는 부분들을 분양을 하면서 이번 2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이 잡혔어요. 1,800억 정도. 한번 보세요. 이 분기 실적이 거의 역대급이고요. 이런 스코어를 낼 수 없는 기업이에요, 사실. 근데 이 분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또 물론 타이밍도 되게 좋았어요.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이 타이밍이 이제 중국 단체 여행객이 6년 만에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한번 볼까요? 보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올라갔어요. 시장 한번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얘기 드렸던 가격보다 그 밑으로 지지를 좀 봤는데 요때 하나 우선 뭐 세무조사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악재들도 무엇으로 이겨냈느냐? 실적이죠, 실적. 그렇죠. 보시면 뭐 첫 번째 사이클 한번 괜찮았고요. 한 20% 정도 상승했을 것 같아요. 저 지난번 그 가격 대비해서도 또 한 번 시세가 났었고요. 그렇죠? 또 한 번 그 자리 지지받으면서 이번에는 더 큰 시세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난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보게 되면 실적도 좋았고 뭐 방송 제가 이때 1월 달에도 얘기는 드렸지만 그런 분양 사업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분양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분양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져야 됩니다. 대신 그게 건물을 만들고 짓는 과정 속에서 그게 뭐 분기에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만들면 몇 년 걸리나요? 그렇죠? 그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2분기 실적 좋았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분양 사업들 호조와 그와 관련된 운영 수익을 같이 걷어낼 수 있는 구간 속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전체적인 실적 페이스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도 단발성으로 올라가고 끝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부합해서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둔 저점을 높이면서 실적에 이게 한 번에 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버랩 됐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위메이드라는 기업이었어요.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코인을 만들었죠. 근데 코인을 만들 때 작년에 그 코인을 판매하고 처분한 거에 대해서 매출을 다 인식시켰어요. 이것도 제가 강의로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제출할 때 그거 다 제외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회사도 결국에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주가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1년 내 그리고 6개월 이상 된 기업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난티도 제가 방송하고 나서부터도 그 가격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인텔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 실적 좋았으니까 이런 주칭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TNL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인데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전에 시장 브리핑 내용들, 그리고 2분기 호실적 리포트,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조건 검색식 영상들 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주들 위주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편입하시는 이번 3분기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